이어서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바밤발님이군요. 사이비들을 다 때려잡아야 함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이비가 단순히 그냥 독특한 종교, 신흥 종교 수준이 아니고 이쯤 되면은 국민의 정신과 국민의 국론을, 국가를 좀먹는 혹세무민이 된 거죠. 사기꾼 도둑놈이 된 겁니다. 마치 중국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백년교도의 난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남묘호랑갱교도 마찬가지고, 천공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대대적으로 좀 정신을 좀 차리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 천공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무속인도 아니에요. 어느 무속인이 그런 짓을 한답니까? 어느 무속인이 친일파 한답니까? 저기요, 무속인들 중에 친일파 없어요. 큰일 나요. 진짜. 자, 오밤중의 뉴스. 자, 클라우디아님, 사이비들 총 집합했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순데렐라님,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나라 이직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막 나가는 검찰, 김만배 가족까지 기소입니다. 유동규 케이스를 그대로 적용했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유동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검찰한테 협조하게 된 계기가 재혼 배우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의 아킬레스건은 재혼 배우자다. 제가 그런 말씀까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검찰청에 붙잡혀 와가지고 유동규와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게 2022년 10월 7일로 돼 있는데, 그날 10월 7일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유동규는 자신의 이 재혼 배우자와 같은 검사실에서 붙들려 와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 아주 곤란한 사건으로 감옥에 붙잡혀가 있는데 검찰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내 가족을 붙잡아 와가지고 조사실에 앉혀놓고 조사를 하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김만배한테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나온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만배를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김만배의 공범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게 김만배 공범 추가 기소가 아니고요. 김만배의 공범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들을 추가 기소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가족들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기소를 합니다. 그 중에는 김만배의 부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 김만배 부인이 김만배 때문에 기소가 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김만배 기자는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난 2021년에 초혼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인하고 결혼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만배 형이 그동안에 총각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만배 형이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 무렵에 이 대장동 건으로 구속이 됐던 겁니다. 김만배 기자가 구속된 게 2021년 11월인가 그래요. 근데 결혼한 게 2021년이래. 그러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대장동 건 때문에 구속이 됐고, 그로써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석방이 됐는데, 자, 3개월 만에 또 감옥에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신혼은 신혼이잖아. 근데 신혼 상태의 부인이 자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심지어 이 부인을 기소한 내용 중에는 농지법 위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대장동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온갖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다 긁어 모아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증거인멸 혐의 부인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친인척이잖아. 아니, 부인이 돼가지고 남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그거를 갖다 바쳐야 되겠어? 증거물을? 아니죠. 오히려 가족이라면 가족의 잘못을 숨겨주고 덮어주는 게 정상이죠. 아무리 가족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대부분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에 보면은 김만배의 자금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김만배 아내를 기소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사실상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어떻게든 간에 김만배 부인을 괴롭히겠다. 더 나아가 김만배를 괴롭히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검찰이 아주 치졸한 행각입니다. 마치 유동규를 괴롭히다가 안 되니까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를 괴롭혀서 끝끝내 유동규한테서 가짜 진술을 받아낸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즉 김만배한테도 그런 겁니다. 야, 너야 뭐 감옥 간다 치고 너 얼마 전에 결혼한 그 네 마누라까지 감옥에 보내야 쓰겄냐? 요런 거죠. 이쯤 되면은 가족 인질극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디테일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검사 엄희준은 범죄 수익 은닉, 증거 은닉, 농지법 위반 등에 가담한 혐의로 이런 사람하고 김만배 씨의 아내를 기소했다. 참, 엄희준 이 새끼 나쁜 새끼야, 그죠? 인간이 아니지,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 거의 인간 백정 정도쯤 되나요? 이런 짓을 하지? 검사가 돼가지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인 보고 네 남편 고발해. 이 말한 거 아니야. 네 남편 고발해. 안 그러면 네가 감옥 간다? 이게 검사가 할 짓이야? 이쯤 되면 검사가 깡패가 아니라 양아치지. 이 양아치예요, 이거 되면. 엄희준, 내 니한테 양아치라 그랬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법정에서 한번 보자. 아, 나쁜 놈. 자, 그러면서 김만배를 아주 개인적으로 좀 비방하는 기사도 냅니다. 김만배가 과거 기자 시절에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면서 저축은행, 이 제일저축은행이에요. 유모 이사를 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냈다. 그런데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10억을 뜯겼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 뭐다? 이거는 이 기사를 냈다는 것 자체가 김만배의 명예, 김만배를 이렇게 망신주기 하겠다는 거지. 이 두 가지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에 검찰이 김만배 죽이기 작전,
김만배 압박 작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김만배 죽이기 작전, 김만배 목조르기 작전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만배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은 거죠. 마치 유동규의 목을 졸라서 유동규의 아킬레스건인 재혼 배우자를 끌어들여서 유동규한테 굴복을 받아낸 것처럼 김만배도 똑같은 방식으로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왜?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가 엄청 미울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 김만배가 법정에서 여러 가지 폭탄 증언을 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대선 자금? 나 그런 거 요구받은 적이 없어. 나 심지어 그 대선 자금 얘기 뉴스 보고 알았어. 그리고 김용, 내가 최근 5년 동안 만난 적이 없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내 김용을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그전에도 둘이서만 쏙떡하게 밥 먹고 이런 적도 없어. 이렇게 검찰을 매깁니다. 법정에서 매겨버리죠. 자, 심지어 검찰이 지금 그 428억, 이른바 이재명 비자금설, 이재명 대선 비자금설의 근거가 되는 428억, 즉 유동규 지분, 이 유동규 지분에 대해서 김만배는 그런 거 없어. 유동규한테 지분이 어딨어. 지분 있다고 얘기한 거는 내가 남욱, 정영학 이런 애들한테 비용을 좀 떠넘기려고 그래서 내가 허언을 좀 했어. 그렇게 이런 허언 뻥치고 한 거는 나만 한 게 아니고 남욱이, 정영학이도 했어. 서로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내가 유동규한테도 야, 니 지분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좀 내가 좀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너 좀 이해 좀 해줘라 라고 유동규한테 양해까지 구했대. 심지어 그래서 유동규도 자기 지분이 없다는 걸 안 돼.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했어요. 터뜨렸어. 이게 보도가 자세히 안 돼서 그렇지 눈앞에서 그 발언을 하는데 제가 순간 좀 멈칫멈칫할 정도였어요. 소름이 쫙쫙 끼치더라고요. 더 나아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남욱하고 유동규가 나한테 슬그머니 와가지고 진술 좀 맞춰달라고 하더라. 재판을 받으면서 오며 가며 구치가면서 유동규도 마주치고 남욱하고도 마주쳤는데 너무 힘들다. 동생들 좀 살려달라. 형 진술 좀 맞춰줘. 이렇게 얘기가 하더라. 그때가 언제였느냐? 김만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구속집행정지를 받아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고비에 있을 때 유동규, 남욱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얼마나 열받았을까. 이 자식들이 나를 회유 협박하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김만배 기자는 더욱더 가열차게 폭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열찬 폭로 덕분에 검찰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죠. 사실 그 이후에 김만배 증언 이후에 정진상 실장도 나오고 김용 부원장도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김만배의 이 한마디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김만배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 재판 자체가 다 엉터리야. 그런데 이 사람들 잡아둘 수 있겠어요? 못 잡아두는 거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거 내보내 준 거예요. 검찰에서는 이를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지. 김만배 목을 졸라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자기들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 맛 좀 봐라 이씨 하고 목 조르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보복 수사인 거죠. 복수극입니다. 앞으로 김만배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리고 김만배라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걸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뻥도 많이 치고 허언도 많이 합니다만 뻥과 허언을 그냥 하겠어? 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죠. 왜? 자신이 고위직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박영수 부분에 대해서는 뻥이 아닐 가능성이 현재 많이 높죠.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김만배는요,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약간 윤석열을 살짝 알로 보는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좀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윤석열이 조금 그때 제 눈에 비치기에도 조금 모자라 보였어요. 그때는 이제 평가를 좋게 하니라고 아유 검사 같지 않고 어깨에 뭐 이렇게 뽕도 없고 되게 참 소탈하고 털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돌아서서 저 사람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예. 만배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눈에는 뭐 달리 보였겠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 꽤 이런저런 마음 써주고 챙겨준 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중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 마음 써주고 챙겨준 거에 뭐가 들었을지. 그거는 만배하고 윤석열만 알지. 지금처럼 검찰이 만배영을 괴롭힌다면 이 양반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아마 고비는요, 보석 허가 여부에 달렸을 겁니다. 보석을 허가를 해주면요, 만배영 조금 수위가 낮아질 거예요. 안 해주면요, 진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보석 허가 해주지 마라. 뭐 이런 상황이 더 나을래나? 자, 뭐 어쨌든가, 예, 뭐 그렇죠. 자, 예. 나디님, 이미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번복할 수 있을까요? 번복하지. 예. 번복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있나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은 이걸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맞춰놓으면은 실제 판사가 이거 진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무죄를 못 때리는 거야. 여론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선입견이 무서워서. 결국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찝찝한데도 유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조민 씨 부산 그 지방법원 부산지법에서 판결 날 때 분위기가 그거예요. 부장 판사하고 배석 판사들하고 의견이 갈렸어. 배석 판사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배석 판사들의 의견은 여론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제법 있었을 겁니다. 법정에서 본다면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논문 표절을 해가지고 그 의대를 간 그 전북대에서는 이거 입학 취소가 입학 취소가 다시 입학 취소가 취소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 학적을 회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북대도 마찬가지. 입시 비리가 있었으나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이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학 취소를 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경북대에도 돌아간 사례가 있어요. 경북대 의대에 그것도. 근데 왜 조민은 그래? 그보다 훨씬 더 위반의 숫자 지위가 정도가 낮은데 결국에 뭐다? 여론이 무서웠던 거예요. 정치가 무서웠던 거예요. 즉 검찰은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김만배가 말을 뒤집었다? 증거는 없죠. 신빙성은 없죠. 증거가 안 돼요. 하지만 김만배가 말을 뒤집었는데 왜 무죄가 나와?
라는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선입견을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 판사가 그 여론에 움직입니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검사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검사들은 지금도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이 정도 진술이 나왔으면 재판 포기하는 게 맞아요. 공소 취소합니다 하고 나가는 게 맞아. 미국 같아서 벌써 그랬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 이걸 계속 질질 끌고 자꾸 새로운 피의자 증인들 불러와가지고 괴롭히는 이유가 뭐다? 인민재판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서 검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시방님, 재판이 아니라 코미디. 정말 브라질스럽네. 요새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말 부럽게 됐죠. 클라우디아님, 악질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하네요. 예, 심각하죠. 예. 정은희님, 김만배도 보통은 아니다. 왜 보통 아니에요? 예. 저 양반 보통 아니에요. 아니, 보통 아니니까, 대법관 끼고, 전직 검찰총장 끼고 사업하려고 들지. 나 같으면 그게 겁이 나서라도 못하겠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4,100여 분이 들어와 주셨네요. 최근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신 것 같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BBW님, 허위사실 가짜뉴스 조중동. 이미숙님, 그런 여론을 검찰이 만든다는 게 현실인가요? 예. 검찰과 언론의 합작으로 판사도 읽어야죠. 그렇죠. 판사가 읽어야죠. 근데 알고 있어, 판사도. 그런데 압박은, 인민재판의 압박, 여론재판의 압박은 현실이에요.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을 위협을 느끼는 거야. 위협.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론 의식하면 정 교수님은 왜 치료 못 받게 해? 자기들 눈에는 민주진보 진영이 안 보이는 거죠. 뭐. 자, 이영재님, 공짜로 듣기 미안함이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4,100여 분이 이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끄면 더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약간 욕심은 나는데요.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요, 정말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4,100여 분이 넘었는데 좋아요 숫자가 2,900개밖에 안 돼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